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 1975년생 정소현 작가의 또 다른 단편소설 폐쇄되는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한 할머니가 집으로 데려오면서 시작됩니다. 그 집에는 이미 길에서 거두어진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돌보고 때로는 집을 찾아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주인공 소녀는 그 집에서 4년을 보낸 뒤 스스로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친부모의 냉담한 반응을 마주하고서야 4년 전 자신이 길을 잃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버려졌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버려짐의 감각은 오래전 인상 깊게 보았던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첫 장면과 겹쳐졌습니다. 영화 역시 대서양을 건너는 여객선에 버려진 갓난아이를 한 선원이 거두어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를 발견한 날이 1900년 1월이었기에 아버지는 아이에게 1900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소설 속 다음 문장은 영화의 이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할머니는 온종일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버려진 아이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를 구분할 때는 관찰할 시간이 필요했다. 할머니는 버려진 아이를 줍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버려진 존재를 주워 올린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출발선이 같습니다. 영화 속 1900는 배 위에서 성장합니다. 그는 피아노의 천부적인 재능을 드러내고 연회장에서 연주하며 명성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반사에서 찾아와 자신의 음악을 녹음한 레코드를 부숴버리고 결코 육지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접촉은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로 충분합니다. 타인의 삶을 듣고 상상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세계를 완성해 갑니다. 이 지점에서 소설 속 인물의 내면 역시 닮아 있습니다. 좀 더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보다 책을 더 가까이 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이야기를 지어냈다. 자기를 드러내 보일 대상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면 끝없이 외로워졌다. 직접 세계에 나아가기보다 거리를 둔 채 타인의 이야기로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두 인물은 같은 고독을 공유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책 안에서, 영화 속 주인공은 배라는 공간 안에 머뭅니다. 한때 항해사였던 나 역시 책 속에서 수많은 연인들과의 데이트를 취미로 하고 있으니 이러한 장면에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반부에 이르면 두 작품 모두 사라짐의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소설에서는 재개발을 앞둔 마을이 폐쇄되며 버려졌던 인물들이 의지하는 공간 자체가 무너집니다. 사라진 할머니를 찾아 골목을 헤매는 장면은 영화 후반부에서 폭발을 앞두고 친구가 1900를 찾아 폐선 처리된 텅 빈 여객선 안을 헤매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두 작품 모두 사라진 존재를 부르는 목소리와 응답 없는 공간이 만들어내는 공허를 공유합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부르며 골목과 빈집을 기웃거렸지만 작은 짐승들만 골목을 이리저리 가로질러 다닐 뿐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었다. 영화 속에서 1900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진 친구는 마지막 수단으로 1900가 오래전 깨뜨려버렸던 음반을 유성기에 걸어 재생합니다. 그제서야 어둠 속에서 1900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겼던 음악의 선율이 그를 불러낸 것입니다. 결말에서 두 작품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소설은 사라졌던 할머니가 발견되고 버려진 존재들은 서로를 통해 관계를 복원합니다. 반면 영화는 끝까지 고립을 선택합니다.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함께 배를 나가 새로운 삶을 살자고 애원하지만 1900는 끝내 거절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1900는 자신을 키워주고 품어주었던 여객선과 운명을 함께하며 영원히 버려져 전설이 된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가 친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소개합니다. 피아노를 보게 건반은 시작과 끝이 있지. 건반이 88개라는 한계가 있지만 그 위에서 만들어내는 음악은 한계가 없어. 난 그게 좋아. 그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나는 그가 배를 떠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 그는 기록으로 고정되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가 예전에 음반을 깨뜨렸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음악이 박제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살아있는 현재로서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박제된 예술을 거부했듯 자신의 삶 역시 육지라는 규격화된 사회 속에 박제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실체보다 상상력을 선택합니다. 육지를 직접 경험하는 대신 전화기 속 이야기와 상상력으로 세계를 확장합니다. 실체를 직접 보는 것은 상상력에 대한 배신이자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본 뉴욕이나 런던이 겨우 이 정도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무한했던 상상력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셋째, 그는 자발적 고립 안에서 창조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88개의 피아노 건반처럼 여객선이라는 한정된 공간은 오히려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건이 됩니다. 수백만 개의 길과 선택지가 놓인 육지로 나가는 것은 그에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예술적 영혼을 흩뜨려 소멸시키는 혼돈이었을 것입니다. 정소연의 소설이 버려진 존재들이 서로를 통해 다시 이어지는 세계를 보여준다면 주세페 토로나토레의 영화는 끝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음으로써 완결되는 존재를 보여줍니다. 1900는 끝까지 버려진 채 남기를 선택함으로써 완성된 사람, 끝까지 버려진 상태의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전설이 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